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무역 합의 부분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 게 1단계 합의를 지금 뭐 완결을 지었다. 이제 2단계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1단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핵심은 미국산 그 제품을 2년간 2천억 달러 정도 더 대량 구매하겠다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농산물과 관련해서는 50% 늘어난 연 그 400억 달러 정도 그 사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하기로 했고요. 지적 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 이전보다 강화된 조치들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는 환율 조항 같은 경우에도 도입하기로 했고요. 대신 미국은 관세 발동을 유예시켰습니다. 중국이 성장력 둔화에도 장애도 많고요. 또 미달이 되면 관세가 다시 발동될 수 있다는 상황에서도 미국산 농산물이라든지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로 한 것은 아무래도 현재 트럼프의 국정 수행 지지도 52%로 더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단계 무역 협상에 좀 더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남은 과제는 앞으로 합의문이 86쪽에 달합니다. 서명이 앞서서 양국 변호사들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1월 중에는 워싱턴에서 충분히 서명을 할 수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기존의 미국은 크게 뭐 변동을 준 것이나 없는 상황이고요. 미국에선 손해볼 합의가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중국에서 좀 급하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 좀 서두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1차 무역 협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합의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제재 관세가 다시 발동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외자 기업의 엑소스 현상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아무래도 중국이 관리 무역으로 회귀한다면 양국 간 수출 물동량은 늘어나지만 제3국의 피해가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중국이 수요를 그 치를 넘어서 대규모 수입하면 중국 자체 시장에 위협을 줄 수 요인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중국이 백기를 든 것은 아무래도 2021년이죠. 공산당 창립 100주 전까지 소득 대증 목표라든지 전면적인 소강 사회 그리고 내년이 마지막 13.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회색 코뿔소가 출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둘러서 봉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중국 쪽에서 지금 서둘러서 움직인 건데 이제 관건은 중국이 합의대로 이 농산물 수입 시장 개방 확대할 것이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중국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제재를 완화한 것은 무역 전쟁이 일어난 그 작년 7월 이후 처음인데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콩, 돼지고기, 쌀, 밀, 옥수수와 관련된 세부적인 수입과 관련된 계획은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약속한 연 400억 달러 농산물 구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분기마다 무역 동향을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관세가 재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된다면 분쟁 해결을 두고서 양안 간의 갈등이 언제든지 고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 요소는 항상 내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1단계 합의문에 이제 서명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2단계를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버트 하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2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 이렇게 또 코멘트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좀 다루게 될까요? 네, 트럼프는 조만간에 하자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2단계 무역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1단계 농산물 수입과 관련해 고 같이 보잉기도 연간 한 200억 달러 정도로 구입해 줘야 되겠고요. 내년 대선 전에는 무역 합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당장 국제 규칙을 위반하는 산업 보조금 정책 그리고 기술 분야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 투자 기금을 중단하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요. 기술 이전 요구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해서도 법 개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농업시장 개방 그리고 중국 제조 2025를 폐기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자국 산업의 경쟁력 원천이죠. 국가 자본주의가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조 개혁이라든지 시장 개방은 앞으로도 강하게 거부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없는 이유는 공장인 중국이 시장인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애시당초 이건 되는 싸움이 아니었다라는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벌이고 또 이제 이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언젠가 끝나긴 할 텐데 이게 끝나긴 하는 건가라는 의문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는 중국 패배, 미국의 승리지만 무역 전쟁이 종전 쪽으로 되려면 국제 정치적으로 한쪽 경제가 파탄이 나든지 일본처럼 패배를 인정하고 애완견 노릇을 해야 되는데요. 중국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시진핑의 체면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은 무역 전쟁을 아편 전쟁 이후 100년간의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항전 의사를 지금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재 그 패권에 또 섣불리 도전해서 또 힘이 지금 깔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꿈 당장 그 헌법에 넣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무역 조정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양보하겠지만 핵심적 이익은 전혀 양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언론에서는 잠정 휴전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들 표현을 하잖아요. 미 언론이나 뭐 우리 언론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내년 대선 때까지 그렇다면 계속해서 휴전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이 25% 관세를 유지한 것은 아무래도 이창 그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즉시 협상에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꺼리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 벌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유니콘 기업, 역량 기업을 육성하고요. 해외 기업들을 유치시켜서 아마 침산 대비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한, 그리고 24일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한중일 플러스 X 협력을 하면서 미국을 제외시킬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이나 중국 일본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합작을 통해서 중간재나 서비스 공급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 미중 간에는 기술 그 중간재를 두고서 상당한 갈등을 겪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어쨌든 1단계 합의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분명히 좋은 신호일 것 같은데 우리 시장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주게 될까요? 네, 15일 예정되었던 그 1,600달러의 관세가 취소가 됐는데요. 이 때문에 OECD 같은 경우에는 세계 GDP 성장률은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의 이코노믹스는 플러스 0.3%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20개월간에 이어진 그 전쟁의 휴전함에 따라서 상품 무역 증가도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로 기업의 투자 심리도 좋아지고요. 개인들의 소비 자극 효과, 여기에 증시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GDP 대비해서 대중국 수출 의존 높은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 같은 경우는 시간이 흐를수록 경기 회복이라든지 주가 회복 속도도 빨라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주 베이징으로 잠깐 가보자면 이게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내년도 경제 정책의 방향성을 좀 점검하는 회의라고 들었는데 역점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에서 내년 경제는 이 부분은 방점을 꼭 찍겠다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네, 내부적으로는 6% 성장 목표를 사수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샤오강 사회라든지 소득 배등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내 불확실성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회색 코뿔소 출현을 막기 위해서 철저한 금융 관리라든지 충분한 유동성 공급, 여기에 구조조정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과 소비를 대신한 대타 작전을 쓴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서 교통이나 5G, 에너지, 생태 환경 보호, 민생 서비스, 인공지능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성장 엔진으로 키우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민영 기업보다는 국유 기업, 혼합 소유제 통해서 공급 측면의 개혁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있다는 측면에서 내년도에도 중국과 관련된 5G라든지 신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선방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